2교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종류를 분류를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서 또는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 또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 요거는 이제 아까 1교시 때도 말씀드렸었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검증, 베리피케이션, 사용자 입장에서는 밸리데이션, 그쵸? 사용자가 중요하잖아요. 밸리데이션, 개발자는 베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테스트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실행을 안 하고 하는 방법, 실행하면서 하는 방법, 그렇죠? 실행을 안 하게 되면 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냐? 이걸 이제 정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명세서, 그렇죠? 프로그램 명세서나 소스 코드를 그냥 보고 수행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죠. 이게 좀 비효율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워크스루나 인스펙션, 코드 검사 등을 하는 건데요. 초기에, 개발 초기에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요거는 실제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이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가 있어요. 이 화이트 박스는 소스 코드를 오픈해 놓고 테스트하는 경우고, 블랙 박스는 주로 기능을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화이트라는 건 이제 하얀색이 보이는 거니까 박스가. 요거는 블랙은 안 보이잖아요. 소스 코드를 보고 하는 거, 이제 안 보고 기능적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참, 그렇죠? 안 하면 정적, 하면 동적. 그 다음에 이제 명세 기반 테스트 케이스냐, 구조 기반 테스트냐, 아니면 경험 기반 테스트냐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명세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동등 분할 기법을 하든지 경계값 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 구조는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구조 있죠? 순서 선택 반복뿐만 아니라 함수를 불러서 호출하는 거 이런 거를 구문 기반, 결정 기반, 조건 기반 뭐 이렇게 나눠서 결정 기반은 이게 두 번 나왔네. 저 잘못. 그 다음에 경험 기반은 많이 이제 해본 사람이 시각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딱 보고 많이 해봤던 사람이 에러를 추정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하거나 탐색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이것도 좀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하는 게 베리피케이션, 검증,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게 밸리데이션, 확인.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또 나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목적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회복은 결함을 어떤 일부러 발생하도록 줘보는 거죠. 값들을. 그래서 얘가 올바르게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고, 안전은 이제 어떤 보안적 관점에서 불법 침입을 한번 해보고, 스스로 그거를 보호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고, 강도라는 거 소프트웨어에 무슨 강도가 있냐 이게 아니라 어떤 정보량을 많이 넣어 본다든지 반복 횟수를 늘려 본다든지 이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성능은 이제 다양한 성능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 실시간 성능들을 이제 사전에 여기 정의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말도 이제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응답 시간, 처리량 이게 기본적이죠. 그렇죠? 시간당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하느냐, 시간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느냐, 시간당 원하는 값들을 몇 개의 결과 값을 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렇죠? 구조도 이제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경로라든지 복잡도, 결합도, 응집도 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죠. 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경 수정된 코드가 기존과 비교해서 결함이 있냐 없냐. 획이 테스트.
그 병행 테스트라고 하는 건 기존과 동일 비교하면서 해나가는 방법이 이제 요 병행 테스트 같이 해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그죠? 회기는 이제 그 새로 추가된 거 그래서 기존 거랑 비교하는 거죠.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는 이게 코드를 안 보고 수행 안 하고 하는 거. 이거는 수행하면서 이거를 코드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화이트와 블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경우죠. 워크스루나 인스펙션 코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적 수행하지 않고 명세서만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적 테스트도 이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베리데이션은 사용자 입장이죠. 베리피케이션은 개발자. 그리고 이제 1번이 옳은 것은이니까, 여기 사용자 입장에 4번이겠죠. 요거는 이제 틀린 거죠. 요거는 베리피케이션 얘기고. 그렇죠? 나머지 것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요게 회복 테스트에 대한 얘기죠. 여러 가지 결함을 줘서 실패하도록 한 게 회복이고, 회기라고 하는 거는 그 수정된 코드에 대해서 결함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걸 좀 자주 쓰는 거가 이제 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인데요. 요게 그 소스 코드, 원시 코드로 오픈시켜서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흘러가는 경로를 다 테스트 해보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초기 설계된 절차에 초점을 둔 구조적 테스트로서 초기에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가능한 한 원시적인 모듈을 반드시 한 번씩 수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순서 선택 반복, 분기점들을 수행해서 논리적인 경로를 쫓아가는 경우고요. 그래서 화이트 박스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로를 이제 쫓아가는 방법, 절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어적인 구조, 반복이나 순서나,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같은 걸 이제 쫓아가 보는 거죠. 이제 if문이나 반복문, 그 다음에 데이터 인수를 넘겨주는 값들에 대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화이트 박스에 대표적으로 수행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얼마나 적정한지 이걸 이제 문장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하는 거 설계하는 거 중요하고 이걸 문장 검증. 그 다음에 조건문 반드시 한 번 이상 수행되는 거 분기. 그 다음에 조건도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있죠. 이걸 나눠서 하는 컨디션. 그 다음에 반복문과 조건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블랙박스 테스트는 기능 위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수행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 중에 동적인 것 중에 화이트는 코드를 보는 경우고 블랙박스는 코드보다 기능 중심으로. 그러면 기능이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기능을 사전에 정의해야 되고요. 주로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테스트를 해요. 넘겨주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면서. 누락된 거, 오류, 인터페이스, 자료 구조, 외부 데이터 접근. 이게 다 이제 접점이죠, 접점. 행위나 성능 오류, 초기화 오류, 이런 것도 잡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치 분할 검사라고 하는 건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 조건에 따라서 입력 자료 개수를 동등하게 해서 그래서 동치라고 하는 게 똑같은 개수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경우고 경계값에서는 어떤 극단값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떻게 했죠?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를 사전에 좀 본 다음에 그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것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과거에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의 감각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감각적이지만 이제 주어진 값들에 대해서 결과 값들은 다 테스트 케이스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의가. 그 다음에 여러 버전의 버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한번 이전 버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나왔었던 건데요. 화이트 박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 경로 테스트와 경계값 분석, 이거는 블랙박스에서 하는 경우에죠. 블랙박스, 경계값 분석, 동치 분할 검사, 원인 효과, 이거는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화이트 박스가 아니라, 화이트 박스에서는 소스 코드 하는 거고, 작동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제어 구조 선택, 순서 선택 반복을 이제 논리적 경로를 점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능 위주로 하는 건 블랙박스.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되지 않은 게 이 데이터 흐름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데이터 흐름은 요거 화이트 박스에서 수행되는 제어 구조 검사 중 하나죠. 그렇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52 섹션에 가보면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저희들 앞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개발 단계에서 좀 말씀드렸었죠.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으로 가는 이걸 이제 V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V 모델. 구현해서 바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전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그래야지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V자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V 모형, V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은 테스트고 이거는 구현. 그래서 이제 요 순서를 좀 외우셔야 돼요. 요 순서가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그렇죠?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V 모델. 모양이 V자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경우를 좀 보면 단위 테스트로 얘기하는 건 앞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보면 코딩한 다음에 최소 단위 모듈이나 컴포넌트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 인출력, 자료 구조, 경로, 경계 조건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 가능한 한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으로 모듈별 기능성 테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조 기반, 명세 기반으로 나눠서 구조가 문제가 없느냐 주로 화이트 박스로 그 다음에 명세 기반은 블랙박스 기능 위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통합 테스트죠. 단위 테스트가 모여서 통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테스트로 하기 전에 모듈 간의 통합된 기능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다음 시스템 테스트는 이제 모듈이 모여서 통합이 되고 통합된 시스템 환경을 좀 보는 경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되는가 장애 리스크에 대해서 사용원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수행을 해서 별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경우죠. 얘는 이제 시스템 테스트는 기능적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비기능적, 기능이 아닌 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했죠. 소스 코드를 안 보고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우리가 유스 케이스는 UML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용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걸 다 정의를 한 다음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능을 제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만족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성능, 회복,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위 통합 시스템 끝나면 인수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밸리데이션 하는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충족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인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단계가 끝나서 넘겨주게 되면 종료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버전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 인수, 운영자 인수, 계약 인수, 규정 인수, 알파, 베타 테스트. 이게 다 사용자 관점에서 한다는 걸 이제 유념하셔야 돼요. 사용자. 그 밸리데이션 관점에서. 사용자 인수는 이제 사용자가 하는 거고, 운영상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죠. 계약 인수는 계약 조건상에 그걸 만족을 하는지. 규정은 어떤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수행되면서 뭐 정부의 안전 지침, 법규나 규정, 이걸 맞게 개발이 됐고 기능적으로 그렇게 수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알파 테스트는 실제 뭐 A라는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으면 그 게임을 만든 그 개발자들이 베리피케이션 차원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알파 테스트고요. 이게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하죠. 이제 에러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해보는 경우고, 뭐 사용자가 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개발자 입장에서 좀 해보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요 최종 사용자를 몇 명 외부나 내부로 뽑아서 실제적인 환경처럼 사용을 해보는 경우죠. 이게 이제 실제 인수 테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이제 단계인데, 이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서로 해보게 한다든지, 뭐 컴퓨터끼리도 해보게 한다든지, 컴퓨터와 사람끼리.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에러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걸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이제 인수 테스트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데요. 나머지 거는 뭐 이제 단위 통합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다 그래도 이 인수 테스트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도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이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알파 테스트 했냐, 베타 테스트 했냐, 라고 물어보는 일반적인 용어로 개념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V 모델에서 보면 테스트가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이게 이제 테스트 순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도 그 단계가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4단계. 그래서 영어로도 requirement, specification, design, 그 다음에 코드. 테스트는 unit, 그 다음에 integration, 그 다음에 system, acceptance. acceptance라는 게 사용자가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니까 V 모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서 외워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듈 관점에서 하는 게 단위 테스트죠.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게 최소 단위 모듈. 이게 이제 몇 개가 모여서 컴포넌트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소 단위를 모듈이 됐든 컴포넌트가 됐든 하는 거.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테스트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개발자 관점의 베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의 밸리데이션이에요. 알파와 베타 테스트라는 게. 알파 테스트는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하는 경우가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최종 사용자. 이거 선정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를 이제 랜덤하게 뽑아야 돼요. 연령, 뭐,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지역, 뭐, 다양하게. 대규모로 좀 해야 됩니다. 알파 테스트는 통제된 환경에서 어떤 개발자가 속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베타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뽑아서 그 사용자들, 개발자가 여기서 관여하진 않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경우는 좀 개발자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만 이제 관련하는 거고, 이건 개발자 앞에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억셉턴스라고 했죠. 억셉턴스. 이제 그 사용자 인수 테스트. 실제적으로 요 V 모델에서 보면 단위, 모듈과 컴포넌트,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그 인수,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개발.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외워두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